안녕하세요 여러분, 숙삭TV의 교정과 전문의 조병주입니다. 자, 여러분,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낯익은 얼굴 이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연세 세브란스 치과 동두천점을 운영하고 있고, 연세 닥터스라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작은 회사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여기 1년 전에 올렸던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기 요거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 영상에 이제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아니, 치과 의사가 뭐하러 공인중개사를 따냐,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랬는데 이분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고서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면허를 그냥 재미로 딴 게 아니다,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러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1년 동안 이제 뭐 댓글도 보고, 선수 댓글도 달아드리고, 근데 진짜 제 채널인데 저보다 댓글 더 열심히 다시더라고요. 부운영자 느낌으로 이제 달아봤는데, 조 원장님과 찍은 동영상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이제 모임 이제 카페인데, 거기도 올라가서 이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혹시 거기 네. 악플 옆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선풀 다신 거 아니죠? 전혀 아니고, 그랬다가 피곤하 여기서 이러지 말아라 이런 게 나올까봐 주작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짧게 먼저 제가 공부했던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부동산학 개론은 제가 좀 자신이 있었고, 재미도 있었어요 나름. 그리고 시간도 사실은 2달 이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2달 정도, 뭐 2달 반 정도 남아있었어요. 이거 잘 얘기해.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거예요. 자, 그럼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 3달 정도 남아있었어요. 3달 정도 남아있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그때는 사실은 공부에 집중할 수는 없었어요.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때. 딱 보면 첫 과목을 원래 제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나마 좀 접근하기 쉬운 배경 지식이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슬슬 시작을 했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학개론은 좀 팠습니다. 맞아요. 1달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모의고사도 받고, 단원별 기출 2번씩 다 보고, 회차별도 거의 2번씩 다 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간이 1달 반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을 부랴부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민법이 좀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요약본 인강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하루에 2과목을 공부하지 않아요. 하나 다 끝내고, 2번째 과목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1, 2번 과목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 4, 5 다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3, 4, 5 한꺼번에 복습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2차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2차를 다 복습하고 나니까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5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논란의 오일이 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5일이 나온 거예요. 근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워낙에 자명해요. 2차량이 훨씬 더 많고, 이게 5일 만에 절대 할 수 없는 양.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네가 했는데 너 달랐다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솔직히 운이 좋았던 겁니다. 또 우연찮게 작년에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2문제가 구제되면서 붙은 거지, 뛰어나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운이 좋았어요, 솔직히.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은 최 원장님이 붙었던 거는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떤 그런 공부의 방법들과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도 물론 있고,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운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팁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최 원장님이 뭐 1년 공부했는데 2달 공부했다고 뭐 거짓말 해가지고 엄청난 부경을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스타일 아니잖아요. Nope. 자, 이렇게 해서 합격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2번째 이야기, 우리 최 원장님이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뭘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 한번 좀 해주시죠. 중개는 사무소가 있어요. 개설이 돼 있어야지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개설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절차들을 알아봤는데, 월세를 감당을 하고 무슨 뭐 인테리어부터 해서 이거 사실 어렵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설을 하기로 했어요. 또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는 타겟층이 있기 때문에, 목표층이 있고 생각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던 거지만, 바로 이제 시청에 갔어요. 시청에 갈 때는 신분증이랑 요 자격증 요거를 갖고 가게 됩니다. 이걸 갖고 가서 서류를 써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사무실에 실사를 나와요. 처음에 알아보면 공유 오피스였어요. 공유 오피스. 공유 오피스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상주가 있고 비상주가 있고, 싼 거부터 뭐 비싼 것까지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공유 오피스 알아봤고요. 2번째는 저희 병원 내에 차리자.
손님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로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진료를 하다가 갈 수는 없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한 게 마침 저희 병원이 이제 일종 근린생활 시설이었고 그래서 활용하자. 거기는 이미 뭐 문도 다 돼 있고 뭐 완전 분리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사무실로 이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게시를 해줘야 돼요. 공인중개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보증보험. 보증보험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요거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한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지역마다 그 쓰는 프로그램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매물 거래가 이루어져. 소장님들끼리 요거 있는데 공동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신저로 주고받는단 말이죠. 제일 심플하고 간단한 걸 쓰자 해서 이제 여기서 나온 한방 프로그램 쓰는데 아주 잘 됐어요. 뭐 서식도 전부 다 있고 고객 매물 관리 이런 것도 네이버 부동산도 연계돼 있어요. 연동돼 있어. 이게 모든 비용을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이 안 들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는데 100만 원으로 개설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 아파트 중개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아파트 중개는 이제 상가에서 자리 잡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홍보가 많으니까. 돼야 되니까.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요새는 젊으신 분들은 SNS나 블로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셔서 그거에서도 충분히 창출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플랫폼들 많잖아요, 요새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초자본으로 장점이 있겠다.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히 생존을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뭐 제가 짧은 생각입니다.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소자본으로 할 수 있었던 게 타겟층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좀 어떤 모델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이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께 중개를 해드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 이런 거를 해드려요. 어떤 거냐면 뭐 홈페이지 수정 아니면 마케팅, 블로그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드려요. 그리고 중개료 할인도 해드리고 이런 이제 사업 모델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상가 뭐 이렇게 그런 데서 개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공인중개사 영상을 보시고서 우리 최 원장님의 길을 받아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부동산이 불황이다. 막상 개업을 하기도 그렇고 약간 그런 분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최단기간 합격에 최소 자본으로 개업을 하신 분이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정도 지금 찾아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일단 첫 번째는 주작이 아니다. 주작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작이다. 두 번째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SNS나 이런 걸 이용하는 방식 다들 잘 하시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뜻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연락을 주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습니다. 네, 여기 명함 한번 띄워드릴게요. 아무튼 다음에 한번 또 우리 최 원장님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안녕. 안녕. 그 카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댓글을 한번 입수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하여튼 좋은 댓글 써주신 분들도 많아요. 한번 유튜브에도 들어보세요. 많고 네, 들어보세요. 네. 참나 다이어트 복싱 배워서 UFC 챔피언 먹었다고 하지. 의사 국가고시도 3일 만에 합격했다고 할 사람. 근데 이거는 있어요. 3일만 합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쵸?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봤는데 수능 때 전국에서 놀았으면은 평범한 사람이랑은 다르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근데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 시험이 저평가되는 듯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근데 저 혹시 저런 절대 인간 저평가될 시험은 아니에요. 저런 인간들에 저도 포함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좋은 글 달아주신 분도 있어요. 내 지인도 3개월 했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 좀 얘기했던 동기부여의 그분이 사실 제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댓글 혹시 이면선님 이거 보시면 이제 합방 한번 하시죠. 그분은 지금 되게 바쁘신 것 같던데. 그래요? 네, 많이 바쁘신 것 그래도 같아요. 한번 합방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네.